반갑습니다. 핀푸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실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양팔의 움직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윗팔이라고 하는 이쪽 상완의 움직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짤막하게 먼저 광고를 하자면 조만간 제가 며칠 뒤에 유명한 유튜버이신 제리쌤, 바이올리니스트 이재호 선생님과 경기 필하모닉의 바이올리니스트시자 악기와 활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김동현 선생님과 함께 합동 유튜브를 찍으려고 해요. 악기에 대한 약간 이 만담 같은 영상을 자체 질문지를 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악기와 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한번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영상을 약간 떠들면서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요. 사실은 굉장히 다루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사실 시간도 없었고 많이들 사실 악기 유연성에 대해서 사실 그 손목, 특히 활 같은 경우 손목 그리고 손가락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작 펄만처럼 굉장히 손도 큰 사람들은 정말 1포지션에서 3포지션까지 그다지 쉬프팅이 필요 없이 왼손으로는 닿을 수가 있고, 오른손 같은 경우도 팔을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손목 손가락으로 정말 많은 것을 해결을 합니다. 또 이런 예에서 보다시피 모든 어떤 테크닉은 사실은 자신의 신체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좋아하는 은사님이신 그 바이올리니스트 알브레히트 브로이닝어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 역시 굉장히 유연성을 강조하지만 결국 항상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광훈, 손목과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특히 활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를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큰 어깨 받침을 달고 왔어요. 이게 너무 오래 쓴 거라 보이시나요? 이렇게 맨들맨들해서 거의 막 미끄러지는 수준이지만 그 브로이닝어의 말에 의하면 손목과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활의 양은 이 정도의 영역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짧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오른팔뿐만 아니라 왼팔에서도 이 모든 우리의 움직임은 사실은 이 팔, 암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팔을 잘 써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근데 거기에 더해서 쉬프트를 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소리를 잘 유지하고 싶으세요? 팔을 잘 쓰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윗팔을 잘 쓰시기를 이번 영상에서 정말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를 하완, 아래팔 맞나요? 팔꿈치부터 어깨까지를 상완, 윗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래팔을 lower arm이라고 할 거고 이 윗팔을 upper arm이라고 할 텐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왼팔로 하는 그 포지션 이동을 잘하고 싶으시면 윗팔을 잘 움직이셔야 되고요. 오른팔로 되게 소리를 잘 내시고 싶으시면 특히 윗반활에서 필요한 윗팔을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뻗어 주셔야 돼요. 뻗어 주셔야 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어떤 유튜브들을 보면 사실은 이 윗팔을 되게 고정하고 아래팔만으로 많은 것을 하고 심지어 스피커를 할 때도 아래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윗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왼팔에서 포지션 이동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저지른 실수는 올라오다가 악기의 몸통에 막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그때야 비로소 팔을 넣는, 사실 상당히 늦은 동작입니다. 왼팔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시해야 될 것은 포지션 이동을 할 때 미리 이쪽의 이 영역을 미리 오픈하시는 게, 이 손을 올라가기 전에 오픈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왼팔의 팔꿈치가 윗팔을 이용해서 혹은 팔꿈치를 이용해서 엘보우를 이용해서 미리 올라오기 전에 여기를 오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라오실 때. 그리고 내려갈 때도 그대로 같이 내려갈 수 있지만 팔꿈치가 좀 더 리드하는 느낌으로 내려가 주세요. 다시 정리. 사실은 좀 더 going up, 위로 올라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악기의 장애물을 만나고 그제서야 비로소 팔꿈치를 안으로 놓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올라가실 때 쉬프트하기 직전에 만약에 제가 아르페지오 스케일을 한다면 미에서 라로 갈 건데, 이 미에서 이미 여기 오른손을 좀 더 오픈해 주세요. 다른 말로 팔꿈치를 좀 더 안으로 넣어 주세요. 내려갈 때도 팔꿈치가 미리 리드하는 느낌으로. 에이, 이 나쁜 커튼. 자,
농담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쉬프트를 하실 때 미리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 공간을 미리 오픈한다. 여러분들 좋아하신 다니엘 로자코비치, 그의 스승이신 요제프 리스인 그 클래스에서 굉장히 사실 중요시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할 때도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가장 낮은 포지션을 보통 우리는 여기 반 포지션, 하프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높은 포지션은 여기 어딘가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클래스에서는 가장 낮은 포지션을 스크롤 앞, 가장 높은 포지션을 귀에, 우리 오른쪽 귀의 뒤까지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앞에서부터 천천히 왼팔을 귀의 뒤까지 가보는 동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는 동작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요. 스크롤 앞에서부터 손이 너무 이렇게 멀리서 도는 게 아니고 좀 더 지판 위에서 천천히 이 공간을 오픈하면서 귀의 뒤까지 팔을 당겨보세요. 꽤 여기가 당기는 느낌이 들죠? 그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돌아와 봅니다. 팔꿈치를 이용해서 전체 팔을 움직여서. 그래서 실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로자코비치가 항상 유튜브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주 직전에 이렇게 한번 팔을 당겨봐요. 이렇게 해보고 뭔가 그러고 항상 악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배웠던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연습이에요. 이렇게 한번 팔을 쉬프팅하는 동작을 이용해서 여기도 한번 오픈해보고 왼팔을 실제로 좀 안으로 많이 당겨놓는 이 동작의 연습을 많이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왼팔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구현하자면, 오늘 사실 영상의 부제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2D가 있고 3D가 있습니다. 단순히 업다운만 생각하시면 우리는 2D일 뿐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그죠? 좌우도 있고 내려가고 올라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왼팔의 움직임은 항상 이 3D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단순히 우리는 올라가고 내려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서 이 방향이 3D, 즉 3차원 입체처럼 팔꿈치를 끌고 팔꿈치를 안으로 넣고 손이 따라올 수 있고, 내려갈 때 팔꿈치를 약간 빼는, 그리고 같은 포지션에서조차도 우리가 G선을 할 때와 E선을 할 때 팔꿈치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빠져있는 상태로 G선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줄마다에 맞게 우리의 움직임은, 왼팔의 움직임은 3D다. 위아래만 움직이는 2D가 아니고. 마찬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이 오른손에서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단순히 활을 내리고 올리는, 물론 빠른 것을 할 때는 2D만 생각하세요. 빠른 거를 하면서 우리가 앞뒤를 생각할 수는 없지만 활쓰기도 기본적으로 보통의 빠르기로 우리가 활쓰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활을 앞으로 뻗어주고 뒤로 돌아오는, 이게 앞이고 이게 뒤일 때 앞으로 뻗어주고 뒤로 끌어당겨 돌아오는 다운업의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방향에서 좌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 왼쪽에 이 방향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가 있기 때문에 3D입니다. 2D가 아니고. 어디도? 오른팔도. 그래서 주로 소리를, 아까 제가 큰 소리를 내고 싶을 때라는 표현을 했죠. 많은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팔의 길이에 의해서 아직은 좀 더 신체가 자라나지 못해서 혹은 습관에 의해서 내림활이 윗바늘에서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리도 사라지죠. 여기서는 소리를 크게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크게 유지하고 싶을 때는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윗팔을 앞으로 밀어서, 어디에서? 윗바날에서요. 아랫바날에서 밀지 마시고 위에 바날에서 내가 소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서스테인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윗팔을 정말 잘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뻗고 다시 돌아올 때 올림말에서 끌어당기는, 즉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것은 3D다. 빠를 때는 다운을 한번 하겠지만 뭔가 우리가 소리를 유지해야 될 때는 윗팔을 앞으로 뻗어주는 거 되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윗팔의 역할은 당연히 줄마다의 높이에서도 되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많은 학생들은 조금 게으르게도 D선이나 G선을 낮은 줄을 할 때도 이렇게 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팔꿈치와 윗팔은 여러분들이 줄의 높이와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걸 얼마나 드느냐는 클래스나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어떤 선생님도 D선, G선을 하는데 윗팔을 그냥 내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윗팔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줄마다의 높이를 정하기도 하며 윗바늘에서 소리를 유지하기 원할 때 3D, 그러니까 이 다운업만 있는 게 아니고 앞뒤로 움직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한번 오늘 총정리하자면, 양손의 움직임은 단순히 업앤다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가 있다. 좌우가 있다. 3D다. 2D가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생각보다 손목과 손가락의 유연함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신체의 마지막에 달려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중요하지만 유연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브러쉬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죠? 붓의 마지막에 달려있는 그 브러쉬. 그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붓으로 글씨를 쓰실 때조차도 붓을 움직이는 건 붓의 대가 중요할 겁니다. 그죠? 메인이 되는 그 붓대. 그게 우리에겐 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건 악기를 잘 하시고 싶으시면 사실은 이 팔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포지션 이동을 할 때나 큰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유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그 합동 유튜브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